방금 소개받은 연수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은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행사의 진행자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여자분들, 또 특별히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박창규 관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행사를 통해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 사할린 한인들에 대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눈꽃 같은 사람들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눈꽃 같은 사람들 저자이신 우리 최정학 작가님과는요, 저희 청학동 마을 공동체 마을과 이웃에서 자문위원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제가 옆에서 뵐 때마다 참 배울 게 많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은 저도 지금 어르신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왕래하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사할린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일본령이었다가 또 다시 소련으로 넘어가는 그런 격동의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 그것을 버텨내셨던 어르신들이 계셨고 그 어르신들의 생생한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눈꽃 같은 사람들 저자이신 최정학 작가님의 강연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정학 작가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교육 플랫폼 희망날개 네트워크의 대표이자 연수문화원 연수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조서로는 연수구 한방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구슬채로 한 들꽃 같은 사람들과 연수 향토문화총서 1권부터 10권까지 집필을 하였습니다. 연수구뿐만 아니라 남동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 등 인천 곳곳에서 지역학 관련 도서 집필과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앞으로 나와 계시는데요. 네, 앞으로 더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학입니다. 정말로 뜨겁고 날씨가 많이 이제 우리 진을 좀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광복절 이제 79주년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모두가 만세를 불렀죠. 사할린에서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절이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광복이 아니라 억류였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고향, 그 고향을 정말 몇십 년 있다가 이제 밟기 시작해서 이제 귀환, 그래서 영주 귀국들을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영주 귀국해서 우리의 이제 진짜 형제 자매로 다시 함께 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애쓰셨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가보다도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그리고 적십자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곳 적십자 동포회관에서 자원봉사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도 바로 내 이야기다라는 측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동포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결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유성분 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구술하고 체록을 하는 과정이 특별히 그 사할린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명이라든지 골짜기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련 지도, 러시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구술 체록을 하셨고 그것을 또 담아야 했습니다. 저 또한 사실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애정은 있으나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쓰느라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상구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우리 최상구 대표님께서 쓰신 2015년에 이제 발간하신 사할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절판돼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북을 통해서 제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최상구 대표님 저기 계신데 멀리서 정말 오셨어요. 큰 박수로 우리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는데 정말 애써 주신 정말 아름다운 분이 계신데 바로 이제 박영규 작가님이세요. 우리 그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책에 이제 예쁘게 좀 이제 인쇄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더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보니까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주실 선물까지 갖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아마 이따가 이제 토크 이제 마치면 증정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규 우리 선생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문화원 식구들 정말 애 많이 써주셔서 책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책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제가 청학동 이야기라는 책을 함께 썼기 때문에 청학동 이야기는 4월인가 북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사할린 그 동포들을 위한, 그러니까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이 책은 5월에 아주 그 따뜻할 때, 꽃 필 때 원래 우리 관장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상 기후 때문에 꽃이 4월 달에 다 폈어요. 그래서 5월에 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을 좀 뜻깊게 이렇게 지내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광복절 하루 전날 사실은 여기 복지관 직원분들이 휴가하시고 막 그런 시기예요. 근데 굉장히 우리 복지관에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살린 한인 이주 이야기 끝나지 않은 디아스포라의 여행이라고 했는데요. 한 750만 혹은 이제 700만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의 숫자가 700만이 넘습니다. 감사하게도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졌고 재외동포청이 우리 연수구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이 연수구가 왜 좋아? 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랑이 많아서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연수구가 왜 세계 인류 도시야? 라고 물어볼 때 공원이 멋있어서도 좋겠지만 거기 가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이런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천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인천이란 뜻이 사랑의 강이란 뜻이잖아요. 사랑이 흘러가는 곳. 사랑의 강이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사랑이 샘솟아야 하는데 그 진원지가 샘물의 근원이 우리 연수구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이 책이 12월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언론에 좀 나타나긴 했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찍을 때 책거리를 이제 어르신들하고 할 때 책거리라고 뭐 별거 있었나요? 책을 가져와서 5권씩 드리고 사진 같이 찍을 때가 저도 목도리를 목에 지금 칭칭 감고 있잖아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우리 문화원에서도 이제 그 일반 배포를 하지 않고 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책을 원하시고 이런 자리를 원하시는 분에게 책을 배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획을 가지시고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한 4가지 될 것 같아요.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겠지만 사할리는 어떤 섬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인들 이주 이야기, 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이야기 이렇게 될 텐데요. 짧은 시간이니까 뭐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할린 바다고요. 왼쪽은 이제 유즈노 사할린스크라고 해서 우리 사할린 섬 전체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망향의 동산입니다. 저 앞에는 바다인데요. 저 자리에서 귀국선, 우리 동포들이 언제나 우리 고국에서 우리를 싣고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며 고국 땅을 바라봤던 그 자리에 망향탑이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할린은요, 남북으로 굉장히 긴 섬이고요. 유라시아의 가장 동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섬이죠. 캄차카 반도하고 이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오호츠크 해가 있고요. 오호츠크의 이제 남쪽에 사할린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제 그 홋카이도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남북간이 이제 948km니까 우리나라 남북간의 이렇게 길이보다도 더 길다고 할 수 있고요. 동서간 160km인데 우리 인천의 동서 폭이 192km거든요. 근데 우리 한반도 허리 사이즈가 한 2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허리 정도보다 조금 잘룩한 곳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장 큰 섬이고요. 사할린이 전 세계적으로는 23번째 큰 섬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이 한 38도 선 정도에 걸쳐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할린은 45도에서 54도에 걸쳐 있는 굉장히 높이 있는 곳. 이 책이 눈꽃 같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이유는 사할린 하면 눈이거든요. 눈이 오면 겨울에 1m 이상. 예. 저는 이제 키가 작아서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제 눈이 오고, 그래서 사할린에 사시는 분들은 문을 이렇게 여닫이 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닫이 문을 이제 쓰신다고 이제 하죠. 눈이 많은 곳, 그리고 그 눈이 4월에야 녹는 곳, 10월이면 또 다시 눈이 덮여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할린은 전체적으로는요, 거의 다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고, 저 지도에서 보시면 남북으로 큰 강이 이제 남북으로,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할린을 이제 또 대표하는 동물 그러면 뭐 물개, 뭐 물범, 뭐 바다표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이제 곰도 많고, 그리고 사할린 자체가 굉장한 생태계 보고라고 합니다. 사할린은 현재 인구가 5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지금 밑에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 89년에 70만을 이제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할린의 인구가 해방이 막 됐을 때, 그러니까 1945년에는 약 이제 39만 40만 정도였다가 이제 공업의 발전, 특히 광산업 혹은 이제 석유라든지 또 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이제 늘어나다가 이제 다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 변화 이제 전체 속에서 보면 이제 우리 한인들의 이제 그 변화가 눈에 띌 수 있겠는데요. 1959년에 6.5%, 사실 해방이 막 된 1945년에는 사할린 인구의 10% 정도가 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할린에서 제2의 그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할린은 현재 21개의 지자체로 되어 있고, 시로 이제 그 분류되는 지역이 17개의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87,100제곱킬로미터인데요. 저게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인천의 87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제 남한보다 조금 작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할린의 이제 중심은 유즈노 사할린스크이고요. 지금 이제 사할린 경제는 뭐 석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석탄이었죠. 근데 지금 석유하고 가스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제 견인차라고 보시면 크게 이제 틀리지 않을 거고요. 러시아 전체에서는 잘 사는 곳에 그래도 해당이 됩니다. 사할린이 잘 사는 지역이 되는 데는 또 열심히 일한 우리 한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할린 하면 연해주와 같이 이렇게 대게, 킹크랩이 아무래도 유명하고요. 러시아 수산물 생산량의 10%,
극동 지역 생산량의 20% 정도 하고 있으니까 사할린 하면 이제 어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할린 역사를 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할린 지역은 옛 발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가 이제 크게 동아시아를 제패하고 있을 때는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것이고요. 발해 시기에는 발해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청나라의 영토이고 영향력 아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가 계속 동진을 하면서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약을 통해서 이제 그 아무르강 혹은 이제 흑룡강이라고 그러죠. 헤이룽장. 그건 이제 기준으로 이제 국경선이 이제 거지게 되고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연해주가 이제 그 러시아 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 영토야.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리 영토야.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두 나라 사이에 이제 그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로 이제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사할린도 또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사할린 50도선을 경계로 북사할린과 남사할린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사할린은 일본령, 북사할린은 이제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근데 1917년이죠. 러시아 혁명 아시죠? 러시아 혁명 때 백군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군대는 유럽으로 진주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백군을 이제 진압한다는 구실로 극동 시베리아 출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거의 7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부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백군을 돕는다고, 즉 러시아 혁명을 진압한다고 들어갔던 그 명분의 핵심은 연해주 일대의 우리 독립운동, 그리고 만주 일대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그 진압의 필요도 같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20년에 4월 참변이라는 게 일어나서 우스리스크나 블라디보스톡에 한인 사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연해주 일대는 우리 고려인 빨치산들과 일본의 대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는요 유럽에서 빠져나갑니다. 러시아 혁명을 인정하고 빠져나가는데 일본은 철수를 하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고 22년에 결국은 이제 철수를 하는데 사할린만큼은 일본이 그대로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1925년에 일본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북위 50도 이북은 소련이, 그리고 남쪽은 이제 일본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1925년 정도면은요, 그 시기에 북사할린에는 우리 한인들이 한 150여 명 정도, 이 정도 이제 살고 있었고요. 그 남쪽에는 이제 10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1938년이 되면 이제 국가동원법이라는 게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총동원령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용을 이제 사람들을 징용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엔 알선,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냥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할린으로 우리 이제 동포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징용 이외에도 우리 이제 1863년부터 우리 이제 한인들이 연해주 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1937년에 북사할린에서는 강제 이주가 한 번 있어요.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가 한번 북사할린에선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징용을 통해서 이제 숫자가 이제 꽤 많이 늘어나서 1945년에 일본이 패배했을 때 그 공식적인 통계 4만 3천 명 정도가 우리 한인들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징용 안에서는요, 이중징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런 건 중요한 건 좀 따라해 볼게요. 이중징용. 징용으로 끌고 간 사람들을 또다시 이제 큐시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3천 명 정도를 또 한 번 그렇게 이주를 시켰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제 1945년 8월 11일에 소련이 사할린 남사할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했고 8월 11일에 남사할린 공격을 시작했고요.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항복했어도 사할린의 일본군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미즈노 학살이라고 우리 사할린 동포들을 학살하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고요. 8월 25일이 돼서야 사할린에 있는 일본군이 그때서야 이제 항복을 하고 그렇게 됐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 해방인 줄 알았던 우리 한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란 이유로, 그러니까 끌려갈 때는 일본인이란 이유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일본인이 아니란 이유로 억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할린 동포들은 국적을 소련 국적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그래서 국적을 갖지를 않았었고, 그 사이에 1950년대 말에서부터 60년대 초까지 북한에서는 이 젊은 노동력들을 이제 그 자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갔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동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이 책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제 5분 말씀드리면 우리 최지혜 어르신이 있습니다. 90 넘으신 분이고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처럼 녹아 없어진 기억의 파편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너무 많으셔서 눈처럼 녹아졌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것인지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만드는 데는 며칠 걸렸는데 발표는 2분 합니다. 강춘자 어르신 굉장히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겹겹의 삶의 무게를 이겨낸 위대한 힘, 그건 무엇이었을까? 저는 찾았어요. 사랑이더라고요. 희망이더라고요. 꿈이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뭐였을까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게 꿈이시래요. 그거 하나로 인생을 버텨오고 살아내시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할린의 칼바람도 녹이는 따뜻한 가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강춘자 어르신. 시작 자체가 아주 슬픈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올가 어르신이에요. 굉장히 밝고 쾌활하신 분입니다. 한국에 오셔서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사셨고, 그렇지만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드셨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다시 또 얼굴이 펴지시고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굉장한 이제 기쁨을 갖고 계신 그러한 이올가 어르신이고요. 이올가 어르신은 만두를 정말 잘 빚으시는 분이에요. 사할린 동포들이 먹는 만두. 그리고 우리 또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이영익 어르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액자 보셨죠? 그림을 그리신,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의 어떤 살아있는 모델이실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고 공부의 영역이 그림도
살린에 계실 때 그림을 그리셨던 게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인천시청 로비에서도 전시회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익 선생님 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100세 탁구대 우승자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 토크에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일본 패망 후에 총까지 맞으셨었어요. 총까지 맞으셨었고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뒤져서 드셨기 때문에 피부병하고 설사를 달고 살으셨던 어린 시절 이런 걸 갖고 계셨던 분이지만 러시아, 소련 안에서 사업도 성공하시고 굉장히 또 훌륭한 멋진 그런 삶을 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퇴직 후엔 꽃집 아저씨로 저 스웨덴까지 노르웨이 쪽까지 꽃을 배달하는 그래서 이분의 반경이 뭐 10,000km가 넘는 그런 행동 반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제 그림이시고요. 그래서 이 그림 다른 분들은 일단 직접 토크 들으시도록 하고요. 배잖아요. 살린 동포들이 정말 모두가 염원했던 것은 배를 타고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살린 가는 이제 비행기가 끊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거기다가 전쟁 때문에 끊겼는데 이 배를 이렇게 그리시는 이유는 뭘까? 결국 우리 고향에 가고 싶은 살린 동포들의 마음을 담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토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짧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최정학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실 건데요.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혹시 관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령이신데 저희 여기 복지관의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지금 70여 분 계시거든요. 평균 연세가 한 85세 정도 되십니다. 최고령자는 최근에 입소하신 100세 되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90세 이상 뭐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건강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부터 그 자기 소개를 한 30초 가량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춘자입니다. 네. 자랑은 우리 복지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복지관 신경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익 어르신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영애로 합니다. 나이가 95입니다. 인천복지관 들어오기에는 5년 됐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파서 연육기구 하는 거는 전북 제천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살다가 1918년에 5월달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근데 아내는 오래 못 살고 1년 2달 살고 죽었습니다. 그때 내가 혼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집을 갈까, 아들은 같이 우리가 뭐 사자.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또 아들에다가 부담 실까 싶어. 난 일단 여기서 내 살겠다고 해서 혼자 살겠다고 해서 여기 하면 좋습니다. 빨래도 안 해도 좋고 이불도 뭐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지. 그것도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날까지 내 살 때에서는 물론 여기 와가지고 복지관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성순태 어르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순태입니다. 나이는 90입니다. 무슨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잘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대접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올가 어르신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는 1941년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영감은 돌아가셨지만 여기서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무 정말로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건강하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지혜 어르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0년도에 한국 연주 교육했습니다. 그때는 부부로 연주 교육했는데 93년도에 아내는 돌아가시고 제 홀로 이제까지 생활하고 왔습니다. 그래 양로원 입주한 후에 저는 그대로 행복스럽게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 조건 100% 만족하고 있고요. 여기서 화목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이 그 복지관에 극찬을 하시는데 혹시 뭐 사전에 준비되신 건 아니신지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긴 오랜 세월 동안 또 역사의 변화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 본인들께서 이제 책에 나오셨으니까 그 책에 나온 소감과 혹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네,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 네, 그동안 그 삶에서 기억에 남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47년도 돌아가셨습니다. 목공장 1분 시대 때 목공장 일을 하다가 4월 달에 이 전봇대 같은 나무 있죠. 일곱 말로 한 말 따라 그리고 양쪽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지내가다가 미끄러서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집 큰오빠가 달아오면서 는 밖에서 생각나요. 보면 막대기가 갇혀서 눈을 이렇게 장난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막 뛰어와서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어머니 가시지만 아마 그래서 그때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 하나 47년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네, 남아 있는 네, 사건인 것 같네요. 예. 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통나무가 이제 떨어지면서 통나무 떨어진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미끄러서 자빠지는 바람에 네. 그 통나무 양쪽에 통나무가 머리를 쳐가지고서 그래서 못 일어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르신 5세 때 맞으세요? 그때 내가 한 5살 됐어요. 네.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한. 네. 그래도 이렇게 장례식 하는 거 다 생각나는. 어떤 할머니가 내한테 흰 옷 해가지고 입힌 거 그런 거 생각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이겨내시고 지금은 이제 또 고국에 돌아오셔서 생활하시는데 지금은 그 생활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지금 편안하게 행복합니다.
두말 할 거 없이 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영익 어르신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가 언제 여기 와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할 것 같으면 나한테는 춘천이 없었다. 저놈의 시대에 춘천이 없었다. 왜 할 것 같으면 너무나 고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몸이 다쳐가지고 일 못하게 돼가지고 일 없으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쓰레기통 안에서 주워갖고 다 신 거 밥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나한테 먹이시니까 우리한테 먹이시니까 전 몸에 부스럼 나와가지고 이 목화 같은 것도 1년에 비누를 쓰는 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고생했는지 그 기억만 나옵니다. 어르신은 그래도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나중에 좀 괜찮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떠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 내가 춘천이 없을 것 같으면 한 18살이 20살이 21살이 그때는 다른 사람이는 무슨 뭐 술도 마시고 굿짝굿짝 놀았지만도 나는 그때는 야학을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한다 하니까 러시아 야학을 다니시니까 결점에 3학년부터 다니십니다.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또 대학 가는데 준비해야지. 다른 사람 그 시대에는 놀았지만도 내가 그렇게 하루 시대에 내 촌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가같이 장가가니까 자식이 먹이 잘해야지. 네, 우리 이영익 어르신 그 형님께서는 또 동경대학교 그렇지. 우리 형님은 그 시대는 아버지가 일잘 좋은데 들어가가지고 그때 우리 형님은 동경 와사 대학 졸업해가지고 나는 그 중학교 도시마 중학교라고 있어요. 그 이케부쿠로에서 동경 이케부로 중간 데 있어요. 그것도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런 들어가가지고 사카린에 들어왔지 그때 그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익 어르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셔서 네, 이렇게 멋지게 전시회도 하시고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림도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여기 와가지고 코로나 득풍이라고 말할까? 5년 동안 여기서 못 나갔으니까 심심하니까 네 수제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니까 요화에 대해서는 교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가 싶어서 내가 공부씩 했습니다. 정말 4년 그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성순태 어르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 때부터 촌에 살았으니까 별로 재밌는 거 없습니다. 그냥 5학년까지 일본 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넘어와가지고 러시아 공부도 안 하고 한국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일하는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살림살이 하는 거. 지금은 한국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우리 어르신. 못합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어르신이 호박 찢는 게 어르신이셨었나요? 그 호박 찢는 게 그 동생분이 기억나는 게 호박 찢는 거밖에 없다라고 어르신 맞으시죠? 그 이야기 잠깐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촌에 살았으니까 밭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을 많이 있고 하니까는 거기에다가 보리도 심고 다 먹는 거 다 밭에다가 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리를 이제 말리 가지고 호박에다가 찍어야 밥을 해 먹거든요. 그리고 그 찍는 그 일이 내 일이었어요. 매일. 우리 동생 만나면 내 언니는 내 호박에 찍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오시니까 어떠세요, 어르신? 한국 오니까 좋지요. 여기서는 아무
할 일도 없고 다 해주지요. 뭐 빨래도 해주고 뭐 다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정말 행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이올가 어르신. 올가라는 성함이 그 예전에 저희 공주였나요? 거기 예? 우리 러시아 공주 성함을 땄다고. 아니요. 저- 내는 네. 우리 할아버지가 오데사 수찬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줘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조선 사람이지만 녹은 사람도 아니고 조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조선말을 배웠는가 하면 저기나 성야 오빠, 예, 그 사람이가 노래 자랑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 성야 오빠 말하는 거 듣고 그거로 배웠어요. 그래 배워가지고 장에 가도 말할 수 있었거든요. 말하니까 장에 가서 말하니까요. 뭐라 하는가요? 너 어디서 왔니? 하늘에서 떨어졌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뭐라고 말하면 좋겠는 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성혜 오빠 그 노래 자랑할 적에 그때 그 말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워가지고 장에 가도 그 말하고 다 했어요. 내 남편은 학교를 갔고, 근데 내는 여자니까 집에 일도 있고 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녀 오빠 말하는 거를 듣고 그 말로 말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있지요. 그거 장에 가서 말하니까 있지요. 너 어디서 배웠니?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왜요? 하니까 너 우리말 똑같게 한다? 그렇게 말하대요. 네. 처음에는 막 뭐 알아듣겠다 하면서 막 욕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올가 어르신. 네, 맞아요. 그 한국에 오셔서 그 러시아식 만두 빚으셔가지고 그 식당에 납품하셨었다고 들었는데 그 기억나시죠, 어르신? 식당이 아니 카페 그 만두 납품하셨잖아요. 안산에 계실 때. 네. 그거는 내가 하자고 했지만 그거는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거 하니까 할 수 없이 내 재간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카페에다가 바쳐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수입이 괜찮으셨어요? 예? 수입이 괜찮으셨어요? 수입은 안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이올가 어르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네 마지막으로 최지혜 어르신 혹시 그 우리 최정 선생님께서 그 청력이 조금 어두우시다고 하셔서 네. 제 나이가 지금 95살이 됐습니다. 한국에 영주기구 한 해가 1990년대입니다. 고향 마을에 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내 조국에 참말로 나왔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형편하고 45년도에 해방돼가지고 러시아 시대 살았잖아요. 그래 사할린에서 여기 연주기구 한 후에는 참말로 내 인생이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더군요. 참말로 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감사 올리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은 양로원에서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은 고향마을 안산시 고향마을에 가 있고 사할인 아이들 한테도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저는 감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고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그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회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우리 복지회관 내 사할린 어르신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황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저희 회관의 역사적인 배경 잠깐 말씀 먼저 드리면은 저희가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이 우리나라 정부, 일본 정부, 소련 정부 그리고 거기에 각국의 적십자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시작을 했어요. 1980년대 초반에.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는 89년, 92년 사이까지 해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민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었고 처음에는 몇십 명씩 이제 귀국 사업을 1년에 하시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1년에 한 200여 명에서 한 250여 명 이렇게 이제 영주 귀국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한 5천여 명이 전국에 이제 들어와 계시고요. 그 중에 생존해 계신 분들은 한 2,900명 정도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고국 땅을 밟는다,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겠다 하는 일념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사할린 동포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은 우리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고자 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 여기에는 70여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고 그중에 이제 점점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각종 질병에 또 시달리고 계세요. 그래서 또 완전히 누워 계신 와상 환자분들도 한 3분의 1 되시고 또 가벼운 치매에서부터 약간 중증 치매까지 계신 분들 계시고 다행히 여기 계시는 5분을 포함한 한 또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본인들이 생활을 좀 하시는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요양과 양로의 복합체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번 이렇게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도 안 차니까 어르신들 마음에도 안 차겠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이제 돕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노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보내시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사할린 동포복지회관 말고 한국에 또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있나요? 요양시설은 저희가 유일하고요. 인천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5천여 명 들어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저희 인천에 한 650명 정도 계세요. 그리고 경기도에 아까 우리 최재 어르신께서 사할린 한 고향마을이라고 말씀 표현해 주셨는데 안산에 이제 아파트 촌을 이렇게 몇 동을 져서 거기에 집단 거주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거기는 한 1,000여 명 가까이 계시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한 1,300여 분, 인천에 650여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국에 퍼져서 살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할린 동포복지회관을 그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감한 얘기예요. 항상 모든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저희 이제 이 사할린 복지 동포회관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3국이 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부지는 적십자 부지입니다. 이 병원 부지. 이제 그리고 이 건물 짓는 자금은 일본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분들을 운영하기 위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매년 운영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 보조금 수위가 자꾸 이렇게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연세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조금씩 도움의 손길은 조금 더 필요한데 사실 이 어르신들 건강하실 때 한 10여 년 이전 15년 전 우리 자원봉사 해주러 우리 의장님도 오셨다고 부의장님도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이 앞쪽에 텃밭도 가꾸시고요. 뭐 원두막식으로 짓기도 하고 여기는 내 땅이야 하시면서 막 내가 채소 키우시고 이렇게 지내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어르신들 모시고 이 좋은 곳에 이 구경 가서 맛난 음식 먹고 이렇게 좀 나들이도 좀 자주 하고 이러고 싶은데 사실은 차를 타고 조금 이동하시기가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니실 수 있는 분이 극소수다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런 자금적인 부분이 그렇게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형태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희 연수 구민들, 인천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 사할인 동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좀 후원과 지지를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계속해서 칭찬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그 2부로 넘어가서 구슬기록가님들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혹시 우리 어르신들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다 하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으로 합류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 속의 산 증인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집필에 참여하신 구슬기록가님들 와주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꿈꾸는 씨앗이라는 산림교육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연수문화원에서 시민기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연수문화원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기록가로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또 활동까지 하게 되어서 또 이런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또 연수문화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자리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요? 성함은 저는 안성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문화원에서 지금 시민기록가로 활동하고 있는 남영순입니다. 2022년도에 또 고려인에 이어서 우리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경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연수구 시민기록가 활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사할린 어르신들을 뵙고 이야기를 찾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늦었다 생각하지만 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함께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또 아직 건강하신 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담는 것도 좋지만 또 자주 찾아뵙는 것도 좋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함께 해주는 것도 좋고 하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록관님들께도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 그 기록해 주신 거 보니까 어르신들의 뭐 마음 아픈 일도 많으시고 기쁜 일도 많으시고 하던데요. 그 기록하시는 동안 혹시나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춘자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상당히 그 긍정적이시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젊으셨어요. 젊으시고요. 또 어려움이 당연히 많으셨을 테고 또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주인이지만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주인답지 못하겠지만 또 의무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오시고 그 우리의 그 역사성 아니면 우리의 민족성을 끌고 계속 오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원체 잘나신 아드님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 아드님들 자랑하시느라고 참 막 얼굴 얘기하시면서 얼굴에 막 이렇게 그냥 그 미소가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지금 아주 생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최지혜 선생님 같이 했었고요. 우리 성순태 선생님 같이 이제 면담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면담 자체가 굉장히 뭐 생애사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뭐 1부, 2부 나누어 가지고 뭐 처음에 태어나신 고향서부터 또는 부모님의 이야기에서부터 또 사할린에서 오게 된 경위 또 사할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 생활 하면서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지배를 했을 때는 일본어를 배웠어야 했고 또 소련이 러시아가 들어왔을 때는 또 러시아를 배워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지혜 선생님 하면 아버님이 태어났을 때도 연세가 많으셨고 그래서 큰형을 굉장히 아버지처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형이 거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었는데 형도 이렇게 탄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원인 불명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더운 날씨에 갱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메어지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학교 생활을 해주셨고 또 일찍 돌아가시고 또 선생님께서 일찍이 이제 가장이 돼서 활동하셨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던 그게 좀 그때의 현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순태 선생님 굉장히 예쁘시죠. 이제 성순 그 일본식 발음으로는 이제 성순태 이렇게 하는데 끝에를 꼭 자자를 넣는 그 일본인들의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성순자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굉장히 다니고 싶어 했는데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는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책을 읽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직까지 저는 공부하기가 싫은데 그렇게 공부를 하신 모습 보면서 이제 굉장히 또 감동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면담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게 좀 슬픈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서 나 울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왔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이지만 그게 슬픈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신들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를 극복해내고 또 잘 승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꽃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아주 예쁘신 이올가 선생님하고 또 우리 가운데 가장 젠틀하신 우리 이영익 선생님의 구슬체력을 같이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이올가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한국을 이제 와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상들이 본인은 사할린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듣고 자랐던 한국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들께 항상 들었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고향, 부모님들의 고향이긴 하지만 그곳에 나의 뿌리잖아요. 그 뿌리를 꼭 한번 찾아서 오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가슴이 좀 찡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부모님의 고향이셨던 강원도 삼척 그쪽에 가서 그 바다를 바라볼 때 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사셨구나, 태어나셔서 사셨던 곳이 이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아, 과연 우리 삶의 뿌리란 무엇일까? 이제 우리도 왜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 그분들도 그곳에서 부모님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또 가지고 사셨었고, 또 한국에 오셨을 때 그곳을 가장 먼저 가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들을 좀 읽을 수 있어서 가슴 뭉클했었고요. 또 우리 이영익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아까 청춘이 없었다, 나에게는 어린 시절 그런 청춘, 왜 한참 또 젊을 때 좀 이렇게 놀고도 싶고 이런 그런 시간들을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는 그런 청춘의 시절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가슴이 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역경의 어려운 시절을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사할린 쪽에서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열심히 사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셔서 일본에 가서도 공부도 하시다가 또 해방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할린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이제 열심히 사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가 한국에 오셔서도 정말 쉬지 않고 뭔가를 배우시고 노력하는 굉장히 3개 국어가 유능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도 아까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면서 바둑도 두시고 또 그림도 다 유튜브로 배우신 거래요. 그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죠. 저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배움에 대한 목마름과 또 삶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신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의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사할린에서 아직도 계시고 이제 살고 계신 또 자녀분들도 계시고 그런 끝나지 않은 이런 우리의 그런 아픈 역사들이 빨리 이제 좀 해결이 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풀어주시니까 책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또 감정들이 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은 2020년도 처음 제정됐고요. 작년에도 이제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귀국 대상자들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그런 분들 지금 우리 강춘자 어르신의 가족들, 동생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직계비속 1세대 배우자 요기까지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확대되는 범위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적십자사나 이런 데서도 의회에다 국회에다가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말 나온 김에 이 사할린 동포 분들이 고국에 여기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2의 이산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수십 년 동안 사할린에서 같이 생활을 하오시고 자손들 낳고 뭐 결혼하고 해서 이 3세, 4세가 쭉 있는데 이 동포 1세, 2세 분들이 지금 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가족을 다 놔두고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2의 이산가족이 또 생기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다 되는 것 같았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면은 국가에서 뭐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이렇게 배정해 드리고 약간의 생활, 우리 수급자들 지정해서 도와주시듯이 그런 정도의 이 도움은 주고 있는데, 밖에 계신 그 많은 분들도 사실은 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우리 말씀 미리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포들이 이 사회, 이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주는 방안. 그리고 제일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사활인동포지원법이 새로 바뀌어서 올해 6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우리 많은 의원님들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활인동포특별법 새로 개정된 항목 중에 각 지자체가 사활인동포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줄 수 있다 하는 근거 조항을 하나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사실은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게 상당히 사활인동포특별법이 이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저희 인천시는 연수구뿐만 아니라 연수구 인천시는 사실 여기 이 회관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많이 잘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이 보조금은 사실 복지부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랑 인천시 연수구 공무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복지부에다가 보조금도 제발 깎지 마시고 좀 제발 제대로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 못 해주는 경우가 지금까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바뀐 사활인동포특별지원법에 거기에는 지자체가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문구가 한 줄이 딱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너무 다행이고, 지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면은 조금 더 나은 그 사활인동포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많은 그 가족들하고의 연계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정학 작가님 혹시 이 예. 집필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작가에게도 질문하던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왜 멋진 동네냐라고 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커가고 있어요. 그렇게 키우는 교육이 있는 곳이에요. 인천의 교육은 마을에서 고장에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몸을 비비면서 같이 배워가는 곳이에요.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할린 어르신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사시고, 특히 논현동이나 우리 연수구에 이렇게 와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의 역사가 우리 역사잖아요. 우리 역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 이영익 선생님이 저기 뭐 모스크바나 혹은 스웨덴이나 우크라이나까지 영업을 꽃 팔러 다니시고 했는데, 이영익 어르신의 그 역사가, 그리고 밟고 다니셨던 그 발자국이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중앙아시아의 많은 고려인들이나 사할린 동포나 곳곳에 우리 동포들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의 사고의 범위를 넓혀주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더 넓게 인류 평화까지 꿈꿀 수 있는 그런 도시 연수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책을 이제 쓰기까지 인터뷰하실 때 힘드셨잖아요. 그죠? 한 번 뵌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럴 때도 늘 이렇게 저희가 오는 것을 좋아해 주셨던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창규 관장님이나 그 적십자사 직원들이 너무너무
이 과정을 많이 잘 따뜻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옛날 적십자 요양원 사택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땅, 그런 터가 바로 여기 연수구 이 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노꽃 같은 사람들 사진을 멋지게 실어주신 우리 박영규 사진 작가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지혜 선생님 사진입니다. 이올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그럼 네. 네, 이상 북콘서트는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우리 사할린 어르신들과 재외동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